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번에는 GNN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강의서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이제 익숙한 추천 시스템은 정말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덩달아 이들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는 만여 가지의 영화가 있고 아마존에는 1천만 개 이상의 상품이 있으며 스포티파이에는 7천만 개의 음악이 있고 유튜브에는 100억 개 이상의 비디오가, 핀터레스트에는 무려 2천억 개 이상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슬라이드가 만들어진 지 시간이 꽤 흘렀으므로 그 사이에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각각의 사용자가 볼만한 것들, 구매할 만한 것들,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천해주고 그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개인화된 추천은 유저들이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는 어떠한 모양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바이파르테이트 그래프, 이분화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유저들로, 한쪽은 관심 대상 아이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엣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 구매, 리뷰 등으로 각기 다른 엣지의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는 시간적인 관념으로 이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유저와 아이템의 상호관계를 입력하고 나중에 이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지를 예측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A라고 하는 것을 산 사람은 나중에 B라는 물품을 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알아내서 A를 산 물품에게 A라는 물품을 산 사람에게 나중에 B라는 물건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 중 하나는 아기가 없는 집에 어느 날 기저귀가 추천돼서 알아보니까 출산을 앞둔 가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양한 유저들과 다양한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새롭게 발생할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링크 예측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저와 모든 아이템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30억 명의 유튜브 이용자와 200억 개의 동영상을 모두 딱 지어서 계산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동등하게 유용하다라는 보증도 없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방법으로 우회하여 해결할 것입니다. 우선 평가할 대상들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싸고 빠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의 점수를 매겨서 그 순서를 정합니다. 이는 느리지만 정확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수많은 아이템들 중에서 유저들에게 추천할 만한 10가지의 아이템을 추려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저에게 K개의 아이템을 추천하는 것을 보통 탑 K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개수보다 K의 수가 적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K의 값은 일반적으로 0에서 100까지의 수로 정합니다. K의 값이 너무 작으면 하나, 둘, 세 개로 너무 작다면 유저가 원하는 상품이 우리 추천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추천을 1000개, 10,000개 이렇게 너무 많이 한다면 추천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추천한 K개의 아이템에 우리가 원하는 상호작용을 할 아이템들이 최대한 많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recall at K를 사용할 것입니다. recall at 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PU를 유저가 나중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아이템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RU는 시스템이 추천한 아이템들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탑 K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RU의 크기는 K와 같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둘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최대한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유저와 아이템이 이미 상호작용이 있었던 물품이라면 여기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리콜의 K는 추천 아이템과 긍정적 아이템의 교집합수를 긍정적 아이템 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더 높은 값은 우리가 더 좋은 추천을 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산의 결과는 가장 좋은 수치는 1, 가장 나쁜 수치는 0이 될 것입니다. 최종적 리콜 K는 모든 유저에 대한 값을 평균 내어 사용합니다. 이제 앞서 말한 내용을 임베딩을 사용하여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사용할 표기법을 정리합니다. U는 모든 유저들의 집합을 이야기합니다. B는 모든 아이템의 집합을 말합니다. E는 관측된 모든 상호작용 집합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은 점수 함수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이전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간단하게 임베딩의 곱, 이 정도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저와 모든 아이템에 대하여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점수 함수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유저와 주어진 아이템에 대해 모두 점수를 매긴 다음에 가장 높은 값이 나오는 K개의 아이템은 유저에게 추천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상호작용이 있었던 아이템은 여기서 제외되어야만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유저 U에 대하여 아이템들과 점수를 모두 매겼습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긴 것들의 순서 또한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 2개의 아이템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점수 순으로 보았을 때 3번 4의 값을 가지고 가장 큰 값입니다. 그리고 1번 3의 값을 가지고 두 번째로 큰 값입니다. 3번과 1번이 유저 U에게 추천이 될 것입니다. 5번의 경우에는 이미 상호작용이 되었던 아이템으로서 계산에서 열애되었습니다. 이제 동일한 과정을 임베딩을 기반으로 유저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 점수를 매기고 싶습니다. 각각의 유저와 아이템이 D 차원의
임베딩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둘을 이용해서 어떠한 연산을 하면 실수값이 나오는 파라미터화된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함수를 점수 함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베딩 기반의 모델은 크게 세 종류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저 임베딩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이템 임베딩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점수 함수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입니다. 우리의 훈련 목표는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최적화시켜서 관측된 상호작용에서 높은 리코렛 K값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없던 아이템과의 상호작용 예측을 잘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손실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대리 손실함수 (surrogate loss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경우 사용할 것은 바이너리 로스와 베이시안 퍼스널라이즈 랭킹 로스, 베이시안 개인화된 랭킹 손해입니다. 대리 손실 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볼 것은 바이너리 로스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래프에서 생성한 긍정적인 엣지와 그래프에 존재하지 않은 부정적 엣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하여 값을 얻습니다. 간단하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복습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입력된 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꾸어주는 함수입니다. 그 변화율을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바이너리 로스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진 분류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적용하여 값을 얻습니다. 훈련 중에는 미니 배치에서 긍정적인 예시와 부정적인 예시를 사용한 근사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보면 알겠지만 긍정적인 예의 값들이 부정적인 예의 값들보다 높은 값을 가지도록 설정이 됩니다. 잘 예측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경우 점수는 높게 나올 것이고 이는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에 로그를 취하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총 값은 0에 가까워집니다. 부정적인 경우 점수는 낮게 나올 것이고 이는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를 1- 값으로 로그를 취하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 즉 둘 다 잘못 예측한 경우라면 긍정적인 예에서는 점수가 낮게 나올 것이고 이는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를 로그를 취하면 매우 큰 음수가 나올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값이 곱해져서 양수의 값이 나올 것입니다. 부정적인 예에서는 점수는 높게 나올 것이고 이는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에 1 마이너스 값으로 로그의 값을 취하면 매우 큰 음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값이 곱해져서 큰 양수의 값이 나올 것입니다. 즉, 잘 예측하면 손해는 0으로 수렴할 것이고 잘못 예측하면 그 손해가 점점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이너리 로스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 손실, 바이너리 로스에서는 모든 긍정적인 엣지가 모든 부정적인 엣지 또는 관계보다 높게 밀려집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에서 리콜 측정이 완벽하더라도 모델 예측에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2명의 유저가 있고 2개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측정은 편의를 위해 리콜렛 1을 이용합니다. 모델을 이용하여 점수를 측정하였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리콜렛 1은 1개를 예측하는데 1개를 맞추었으므로 1입니다. 유저 0에게는 0을 추천하였고 유저 1에게는 1을 추천하였습니다. 즉,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용한 손실은 여전히 모델에게 학습하라고 재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예인 유저 1과 0의 관계 점수가 2.0으로 긍정적인 예 유저 0번과 아이템 0번의 관계 점수 1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즉,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의 점수가 더 높습니다. 이것이 모든 긍정적인 엣지가 또는 관계가 모든 부정적인 엣지, 관계보다 높게 밀려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경우에 잘 작동했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바이너리 로스에서는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강하게 푸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진 손실, 바이너리 로스는 모든 사용자에게 대해 긍정, 부정, 엣지를 한 번에 고려한다는 부분에서 개인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콜 지표는 본질적으로는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즉, 각 사용자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화되지 않은 바이너리 손실은 개인화된 리콜 지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즉, 손실 함수 때문에 모델이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더 좋은 손실 함수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전의 교훈으로 개인화된 방식으로 정의된 대리 손실 함수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각 사용자에 대해 긍정적인 항목의 점수가 부정적인 항목의 점수보다 높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 간 점수 순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시안 퍼스널라이즈드 랭킹 BPR 로스는 이것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베이시안 퍼스널라이즈드 랭킹 BPR 손실은 리콜렛 K 매트릭과 더 잘 어울리는 대리 손실입니다. 각각 유저에 대해서 고정된, 루트된 긍정, 부정 엣지를 찾아냅니다.
우선 긍정적인 예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 유저에 대하여 이미 상호작용, 엣지가 있는 것을 고르게 됩니다. 부정적인 예는 각 유저에 대하여 서로 상호작용이 없는 엣지가 없는 것을 고르게 됩니다. 각 유저별로 긍정 그리고 부정 엣지가 정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훈련의 목표는 이제 각 유저에 대하여 고정된 긍정 엣지에서 고정된 부정 엣지보다 더 높은 값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정의한 리콜 지표의 개인화된 특성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유저별로 손실을 계산합니다. 즉, 각 사용자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보듬어 줍니다. 긍정적 엣지 점수가 부정적 엣지 점수보다 높은 값을 가지도록 유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손해는 모든 유저에 대한 평균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미니 배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BPR 로스를 미니 배치에서 사용할 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선 미니 배치를 할 때는 우리는 유저의 일부 집단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니 배치에 속한 각 유저별로 하나의 긍정적인 예시와 여러 개의 부정적인 예시를 샘플링합니다. 미니 배치를 사용할 때 이 손실은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유저에 대한 것을 측정하다가 이번에는 미니 배치에 포함된 유저만 측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인화 추천을 위한 지표로 리콜렛 K를 사용하였습니다. 인베딩 기반 모델에서 사용할 3가지 종류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사용자 인베딩을 사용할 때 사용할 파라미터들, 아이템 인베딩을 생성할 때 필요한 아이템 인코더의 파라미터들, 사용자 아이템 상호작용을 예측하기 위한 점수 함수에 필요한 파라미터들, 이렇게 3가지의 파라미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리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리 손실 함수들을 보았습니다. 인베딩 기반의 모델은 추천 시스템에서 SOTA, State of the Art, 가장 좋은 수준, 최고의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인베딩 기반의 모델이 잘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는 협업 필터링입니다. 유사한 다른 많은 사용자들의 선호도를 수집하여 각각의 사용자에게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비슷한 사용자는 비슷한 아이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사전 지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잠시만 생각해봐도 유유상종, 초록동색, 가재는 개편, Birds of Feathers Flock Together 등등 각 나라, 각 문화별로도 많은 선조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아이템 간의 유사성은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인베딩 기반 모델들은 사용자들, 아이템들의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저차원 인베딩은 모든 아이템, 사용자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단순하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임베딩은 사용자들, 아이템들 사이의 유사성을 데이터에 맞게 포착하도록 강제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보이지 않는 사용자, 아이템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임베딩을 통하여 모든 유사성을 기록할 수는 없지만 모델을 사용하여 유사성을 포착하고 임베딩을 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면 모델이 임베딩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 강의에서는 추천 시스템을 위한 대표적인 두 가지 GNN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우선은 신경망 그래프 협동 필터링, Neural Graph Collaborative Filter, NGCF와 LightGCN입니다. 이는 GNN을 사용하여 그래프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협업 필터링 모델, 즉 얇은 인코더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는 사용자, 아이템의 속성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은 핀 사이즈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풍부한 노드 속성, 예를 들면 이미지와 같은 것을 그래프 구조를 동시에 포착하여 고품질의 임베딩을 생성하기 위해서 GNN을 사용합니다. 신경망 그래프 협동 필터링입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협동 필터링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협동 필터링은 얇은 인코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유저도 아이템도 속성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유저와 아이템을 인코딩하는데 얇은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유저와 아이템마다 학습이 가능한 임베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D 차원으로 생성되어 있는 임베딩을 단순히 곱함으로써 우리는 점수 함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얇은 코딩은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모델 자체가 그래프 구조를 직접적으로 캡처하지 않습니다. 그래프 구조는 훈련 목표 때문에 암시적으로만 캡처됩니다. 그리고 훈련 목표에는 1차 그래프 구조, 즉 엣지 정도만 캡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차원 그래프 구조는 캡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K혹 경로 같은 것들은 캡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프의 구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얇은 인코딩을 뛰어넘는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델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그래프의 구조를 캡처해야 합니다. 얇은 인코딩처럼 훈련 목표를 통해 암시적으로 캡처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구조를 캡처할 때 고차원의 그래프 구조를 캡처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1차 엣지 연결 구조만 캡처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GNN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입니다. 신경망 그래프 협업 필터링, Neural Graph Collaborative Filtering, NGCF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LightGCN은 즉 단순화되고 개선된 NGCN 버전을 살펴볼 것입니다.
NGCF의 개요입니다. 신경망 그래프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 아이템 인베딩을 생성할 때 고차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포함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GNN을 활용하여 그래프 인식 유저 아이템 인베딩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기화된 값으로 시작하여 GNN을 이용하여 전파하고 인베딩을 개선시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래프를 인지하는 인베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해 보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NGCF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NGCF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우선 각 노드에 학습이 가능한 얇은 인베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4층 GCN을 사용하여 그래프를 따라 인베딩을 전파합니다. 이를 통해 고차원의 그래프 구조가 캡처됩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 인베딩은 직접적으로 그래프를 인식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종류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연결되어 학습됩니다. 우선 얇은 사용자 아이템 인베딩이 학습되고 이를 전파하여 GNN의 파라미터가 학습됩니다. 초기에 노드를 인베딩할 때는 얇은 학습 가능한 인베딩을 초기 노드 특징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HU1, 즉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초기화된 인베딩 값을 얇은 인베딩으로 설정합니다. 아이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인베딩을 사용하여 노드 인베딩을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아이템의 새로운 인베딩은 이전 인베딩의 결과와 아이템과 연결된 유저들의 인베딩을 취합한 결과를 합하여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저의 새로운 인베딩은 이전 인베딩의 결과와 유저와 연결된 아이템들의 인베딩을 취합한 결과를 합하여 생성됩니다. 고차 그래프 구조는 이러한 반복적인 이웃 집계를 통해서 캡처됩니다. 어그리게이션, 취합과 컴바인, 합침에 대해 서로 다른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합할 때는 평균을 사용하고 합칠 때는 단순히 연결하고 선형 레이어를 통과시킨 후에 렐로 함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K번의 이웃 취합 과정이 끝나면 최종 인베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인베딩을 활용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얻을 때 단순하게 이 둘을 곱하여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협업 필터링은 얕은 유저 아이템 인베딩을 사용합니다. 이때 인베딩은 그래프 구조를 직접적으로 모델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훈련 목표가 고차 그래프 구조를 모델링하지 않았습니다. 신경망 그래프 협업 필터링, 뉴럴 그래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NGCF는 GNN을 사용하여 얇은 인베딩을 전파합니다. 이는 인베딩 과정에서 고차 그래프 구조를 직접적으로 인식합니다.
이어서 라이트 GC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되돌아보면 NGCF는 두 가지 종류의 매개 변수를 공동으로 학습했습니다. 하나는 얕은 유저 아이템 인베딩이었고 다른 하나는 GNN 파라미터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아낸 것은 얕은 학습 가능한 인베딩은 표현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아이템과 사용자에 대해서 모든 노드가 학습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N, 노드 수가 D, 인베딩 차원보다 훨씬 많을 때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은 얕은 인베딩에 있습니다. 얕은 인베딩의 경우 OND, 즉 노드 수와 인베딩 차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례하여 복잡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GNN의 경우 O는 D의 제곱, 즉 인베딩 차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복잡도가 제곱으로 증가합니다. GNN 매개 변수는 성능에 필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NGCF에서 사용되는 GNN을 간단히 하자, 단순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습이 가능한 파라미터를 제거해서 간단하게 만들자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 방법은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단순화를 통해 성능도 향상됩니다. 아이디어를 크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분 그래프의 인접 행렬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GCN의 매트릭스 공식화를 사용합니다. 비선형 제거를 통해 GCN을 단순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매우 관련성이 높은 논문입니다. 우선 방향성이 없는 이분 그래프의 인접 행렬과 얇은 인베딩을 다루겠습니다. 인접 행렬의 구조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저 간, 아이템 간 사이에는 서로 엣지가 없기 때문에 0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저와 아이템 사이의 관계는 아이템과 유저 사이의 관계의 역과 동일합니다. 인베딩 구조 또한 매우 간단합니다. 둘 다 동일한 차원의 값을 사용하고 있고 유저 인베딩을 나열한 다음에 아이템의 인베딩을 나열한 구조입니다. 확산 행렬을 정의하겠습니다. D를 A의 차원 행렬이라고 합시다. 이는 대각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 각 유저, 아이템별로 몇 개의 엣지가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정규화된 인접성 행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 K를 K번째 레이어의 인베딩 행렬이라고 합시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이미지를 떠올려 봅시다. 각각의 가로줄은 노드 인베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인베딩 행렬을 연관지어서 떠올려 봅시다. 그렇다면 GCN의 각 레이어에서의 취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A 타이드에 EK를 곱하여 이웃들을 취합하고 학습 가능한 선형 변환 WK를 곱하고 액티비언 활성화 함수로 비선형 함수 렐류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비선형 함수 렐루를 제거하여 더욱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를 풀어서 정리해 봅시다. K의 차수를 풀어서 0까지 내려갔다고 하면 다음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교화된 인저성 매트리스 A 타이드, A 물결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모으면 K승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는 입력으로 사용된 임베딩 값입니다. 뒤에 오는 학습 가능한 선형 변환 W의 경우에는 더 이상 정리할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이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표현의 간편성을 위해 각 레이어별로 나오는 파라미터들을 W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교화된 인적성 매트리스와 입력되는 매트리스의 곱은 그래프를 따라 노드 임베딩을 확산하는 과정이 됩니다. 알고리즘적으로 보자면 위의 방식을 K번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행렬 곱셈은 현재 임베딩을 1홉 이웃으로 확산시키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AK는 밀도가 높으며 절대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대신 위의 반복적인 행렬 벡터의 곱이 AK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멀티스케일 확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수 알파 0부터 K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첫 번째 항은 자체 연결을 뜻합니다. 0차는 모든 값이 1로 되고 대각선 행렬이 되므로 본인 스스로를 본인에게 연결하는 엣지를 생성한 모양이 됩니다. 위의 식을 보면 여러 홉 스케일로 확산된 임베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라이트 GC에는 다음과 같은 균일한 개수를 사용합니다. 라이트 GCN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인접 행렬 A와 초기화된 학습 가능한 임베딩 행렬 E를 생성합니다. 인접 행렬의 경우 유저와 아이템이 모두 표현되어 있고 유저 간, 아이템 간 연결은 없으므로 0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에서 아이템 연결을 R이라고 하면 반대로 아이템과 유저의 연결은 R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방법으로 표준화, 노멀라이즈드를 합니다. 이때 셀프 루프는 빠져 있습니다. 임베딩 매트리스는 인접 행렬과 동일한 방식으로 유저부터 아이템까지 차례대로 임베딩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매트리스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임베드 행렬을 확산합니다. 표준화된 인접 행렬과 임베딩을 곱하여 새로운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멀티스케일 확산에서 다룬 것처럼 각 단계별로 임베딩을 구하고 이들을 합하고 K 플러스 1로 나누어 최종 임베딩을 얻습니다. 간단하게 각 확산별로 임베딩을 구하고 이를 평균한 것입니다. 점수함수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임베딩 값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유저와 아이템의 최종 임베딩 값을 단순히 곱하는 것으로 점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확순 전파,
Simple Diffusion Propagation이 잘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산은 진행되면서 비슷한 사용자, 아이템의 인베딩이 서로 비슷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사용자들은 많은 공통 이웃, 아이템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확산이 진행될수록 향후 선호도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유사한 사용자들은 서로 비슷한 아이템들과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확산을 진행할수록 유사한 관계를 가진 것들이 서로 유사한 인베딩을 가지게 됩니다. 라이트 GCN의 인베딩 전파는 GCN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이웃을 추합하는 부분에서 이웃 정의에 스스로를 추가하는 자체 루프, 셀프 루프가 추가되었습니다. 라이트 GCN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제외하면 동일한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우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웃 정의에 자가 루프, 셀프 루프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인베딩에서 모든 레이어의 평균을 취합니다. 라이트 GCN과 얇은 인코더는 모두 각 사용자의 아이템에 대해 고유한 인베딩을 학습합니다. 차이점은 라이트 GCN은 점수, 스코어링을 위해 확산된 사용자, 아이템 인베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라이트 GCN은 얇은 인코더보다 성능이 우수하지만 추가 확산 단계로 인해 계산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용자, 아이템의 최종 인베딩은 멀티홉 인접 노드의 인베딩을 취합하여 얻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라이트 GCN은 GNN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제거하여 신경 그래프 협업 필터링, 뉴럴 그래프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NGCF를 단순화합니다. 핀 세이지입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유저가 왼쪽에 있는 한 그림을 좋아한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기반으로 유저가 좋아할 만한 그림들을 개인화된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다. 핀 세이지는 핀,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것들을 인베딩합니다. 즉, 시각적인 정보, 문자적인 정보, 그리고 그래프 정보를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업계 최대 규모의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 배포입니다. 이전에 대략 2천억 개의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것은 핀터레스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책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새로운 컨텐츠에도 잘 작동하며 속도도 뛰어나서 핀 생성 후 몇 초 안에 사용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핀터레스트의 목표는 수천억 개의 오브젝트가 포함된 대규모 핀터레스트 그래프에서 노드에 대한 인베딩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주변 노드에서 정보를 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침대 레일과 정원 울타리는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각각은 침대와 대문이라는 서로 전혀 다른 노드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한 노드들의 인베딩을 활용함으로써 이 둘은 구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핀 인베딩은 핀 추천, 분류, 랭킹과 같은 다양한 작업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유저들에게 관련된 핀을 추천할 수도 있고 검색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으며 쇼핑, 광고와 같은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보드입니다. 보드는 유사한 핀들을 담아놓는 것입니다. 핀을 진짜 핀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드에 핀이 꼽힌 사진, 글귀, 영상들을 상상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드는 유저들이 생성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새로운 그림들이 나왔고 유저들이 서로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생성한 보드에 마음에 든다면 해당 그림을 핀하여 보드에 추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의자 사진 같은 경우에는 모던 하우스 디자인에 관심 있는 보드들에 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투는 남성 스타일의, 그리고 이 그림은 식물 쪽에 많이 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루는 그래프는 2000억 개의 노드와 엣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핀들은 여러 보드들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보드들은 여러 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활용하여 핀의 임베딩을 보드로 취합하여 보드의 임베딩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핀터레스트 그래프에서는 임베딩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핀세이지에서는 GNN 모델 이외에도 10억 개 규모의 추천 시스템, 예를 들자면 핀터레스트 같은 곳에서 GNN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하나는 미니 배치로 사용자 간의 음성 샘플링을 공유하는 것이 있고, 하드 네거티브 샘플, 커리큘럼 학습, 그리고 대규모 그래프에 대한 GNN의 미니 배치 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루어 보겠습니다. 핀세이지 모델이 할 일은 유저에게 연관된 핀을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에 관심 있어 하는 유저에게는 또 다른 케이크를 추천해 주어야지 그 중에 일부의 색이 닮았다고 스웨터를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본 것처럼 비슷한 것들끼리 임베딩된 거리가 서로 다른 것들끼리의 임베딩된 거리보다 가깝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존의 유저들이 데이터들과 상호작용한 것, 보드 등을 바탕으로 아이템상을 추출합니다. 동일한 보드에서 추출하였기 때문에 이 둘의 의미적인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으로 인하여 임베딩 했을 때 이웃 또는 근처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강아지 그림상이나 해군에 대한 그림상, 토끼에 대한 그림상은 서로 이웃이 되어야 하는 긍정적인 쌍입니다. BPR 손실에서 각 사용자 U에 대해서 하나의 긍정 아이템 V와 샘플링된 부정 항목 세트 B를 샘플링했습니다. 사용자당 더 많은 부정적인 샘플을 사용하면 추천 성능이 향상되지만 비용도 많이 듭니다.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각 미니 배치된 유저들에 대하여 각각의 부정 노드들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개인화된 작업의 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저 수 곱하기 부정 노드 수의 개수만큼 임베딩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를 GNN으로 계산한다면 정말 많은 비용, 계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아이디어는 미니 배치의 모든 사용자, 즉 uMini에 대해서 동일한 네거티브 샘플 vneg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두 다른 네거티브 샘플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공유를 함으로써 계산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부정적 노드에 대한 임베딩의 개수만큼만 생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드 임베딩 생성 계산을 uMini의 팩토리얼 개수만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수입니다. 조합의 개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다고 성능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성능은 비공유 네거티브 샘플링과 유사하게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유사한 성능을 보이지만 그 부하는 훨씬 줄인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은 매우 세분화된 예측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루어야 할 항목 수는 최대 수십억 개이고 각 사용자에게 추천될 항목 수는 10개에서 100여 개나 됩니다. 문제는 공유된 부정 항목의 대부분은 무작위로 샘플링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쉬운 네거티브, 즉 긍정적인 항목과 구분하기에 모델이 섬세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샘플링이 된다는 것이고 그걸로 학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와 노트북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 예제 쌍인 노트북 내에서 다른 브랜드들을 구분하는 것은 더욱 섬세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만약 유저가 특정한 브랜드의 노트북 이미지를 찾고 있다면 무작위의 노트북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모델이 섬세하게 반응하도록 하드 네거티브한 샘플링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즉, 구분이 더 어려운 쌍들을 네거티브 샘플에 넣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운 네거티브 샘플을 훈련이 거듭할수록 추가해줍니다. 훈련 초반에는 쉬운 예제들을 사용해서 가볍게 훈련시키고 후반에는 어려운 예제들을 사용하여 그 정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훈련 과정에서 음성적인 샘플을 점진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n번째 훈련에서 n-1개의 하드 네거티브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훈련 과정에서 하드 네거티브의 개수와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모델은 점차 세분화된 예측을 학습하게 됩니다. 각 사용자 노드에 대한 하드 네거티브는 그래프에서 사용자 노드에 가깝지만 연결이 되지 않은 아이템 노드입니다. 각 사용자에 대한 하드 네거티브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 U에 대해서 개인화된 페이지 순위, Personalized Page Rank, PPR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항목을 PPR의 점수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위는 높지만 그렇다고 너무 높지 않은 항목 노드, 예를 들어서 2000개에서 5000개 사이에 있는 것들을 무작위로 샘플링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노드에 가깝지만 너무 가깝지 않은 또는 연결되지 않은 아이템 노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각 사용자에 대한 하드 네거티브는 공유 네거티브와 함께 추가적으로 사용됩니다. PQ의 긍정적인 쌍이 주어지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적인 샘플링을 하여 PQN을 형성합니다. 이때는 우리는 거리 가중치를 사용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X축은 샘플 간의 거리, 예제 간의 거리를 표현한 것이고 Y축은 분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균일한 샘플링,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 세미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 그리고 거리에 가중치를 둔 샘플링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샘플링 방법마다 거리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0이면 정답 또는 유저에 가까운 값이고 그 거리값이 클수록 멀리 있는 것입니다.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균일한 샘플링에서는 대체적으로 거리의 값이 1.5에 있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됩니다. 세미 하드 네거티브에서는 0.5 근처의 예시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에서는 더더욱 0에 가까운 값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 가중치 샘플링, 디스턴스 웨이티드 샘플링에서는 각 거리마다 적당한 수의 예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넓은 분포에 걸쳐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0.5와 1.4 사이에서 0.5와 1.4 사이의 거리 분포를 가지도록 샘플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예와 부정적인 예를 섞어서 최종적인 훈련 세트를 만들 때 너무 하드하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은 분포에서 생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위는 왼쪽 쿼리에 대하여 시각적인 분석만으로 추천을 한 것이고 아래는 핀세이지를 활용하여 추천한 아이템들입니다. 확실하게 핀세이지가 시각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추천한 것보다 더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등이 들어가 있는 반면 아래쪽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핀세이지를 통해서 모자를 쓴 고양이들을 알맞게 추천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쪽에서는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자를 쓴 고양이라는 우리의 관심사를 맞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미지는 모자를 쓴 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핀세이지는 GNN을 사용하여 풍부한 노드 속성과 그래프 구조를 모두 캡처하는 고품질 사용자 아이템 임베딩을 생성합니다. 핀세이지 모델은 정교한 네거티브 샘플링 전략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훈련됩니다. 핀세이지는 핀터레스트에 성공적으로 배포되어 이미지 콘텐츠 추천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루지 않았던 GNN을 대규모 그래프로 확장하는 방법은 추후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